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장에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간밤에 FOMC 회의 결과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확인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하긴 했지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와 다른 요소들로 지금은 탄력이 조금은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로봇 테마가 오늘도 강세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통화정책 변화와 함께 우리 시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언택트 강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김성윤 위원님, 민경철 위원님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전문 위원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토요일 강연까지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기자들이 발빠르게 찾아가는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요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뉴스들을 준비하셨는지 헤드라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발표 예정이었었는데요. 거리두기 정책이 하루 앞당겨서 오늘 발표가 됐죠. 결국에는 사적 모임 그리고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주말인 오는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4명도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여야만 하고요. 식당 및 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해당이 되고요. 내년 1월 2일까지 총 16일간 진행됩니다. 운영시간은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위험도에 따라 조금 상이한데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 1그룹은 오후 9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2그룹은 오후 10시로 제한됐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인 경우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밥을 하거나 포장이나 또는 배달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방역 패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 박람회 등에도 확대 적용됐습니다. 다소 좀 이제 생활 속에서의 활동 반경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지 한 45일 만에 다시 강화가 된 건데요. 의료 대응 체계도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총 989명으로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80%, 서울 90%를 오르내리며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대기 상태인 환자가 2000여 명에 육박한다는데요. 대다수가 코로나19 위험군인 60세 이상인 게 문제입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드 코로나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자영업자이신 분들께서는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특히 연말 특수를 기대하셨던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요. 지금 격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주 수요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는 또다시 시작된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 보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부겸 총리는 이번 조치가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면서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 조절이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네, 고강도 거리두기 방안과 코로나19 현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 FOMC 회의 결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다소 매파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내용들도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3차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강해지고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연준은 이번에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가속화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테이퍼링 규모를 2배 늘려 종료 시점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 개선과 전망 변화가 이번 통화정책의 진화를 정당화한다며 경제가 완전 고용을 향해 빠르게 진전해 더 이상 정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FOMC 이 발표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약간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쳤잖아요.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네, 이번 FOMC 발표가 다소 매파적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상 밖의 반응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FOMC 회의 결과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혁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연준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상 중앙은행이 긴축에 들어가면 증시가 위축되기 마련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이미 선반영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출발에 강보 합세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관이 매도로 크게 전환을 하면서 그 상승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긴 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국내 증시도 FOMC의 불확실성 해소 속에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 확산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연준의 유동성 축소 이슈로 외국인 수급 불안은 지속될 여지가 높아 변동성은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부부 김수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 브리핑해드리고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한동안 시장에 부담감을 줬었던 FOMC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설명해줬던 것처럼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은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전일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점차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오미크론 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등 여러 변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 변동성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2% 상승한 2,995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현재 0.54%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장 고점 대비해서는 소폭 내려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지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1,008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객장 상황은 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먼저 객장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좀 기관은 좀 상반되게 좀 매도세로 지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이다.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오전 시장에서 양시장 모두 좀 매수세를 보이다가 이제 오전 10시 30분대를 기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소폭 매도세로 좀 전환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주성 엔지니어링, LNF, 하이비전 시스템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시장에선 매도세를, 또 코스닥 시장에선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SK이노베이션, 삼성전자 우선주, MC넥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 또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양대 시장이 강한 상승 보였었는데 오후 들어서 또 힘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장 한마디 FOMC 불안감 해소 속 반등은 제한적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지난거래 미 증시 FOMC 회의 결과 이후 좀 급반등하면서 좀 상승 마감한 영향 등에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초반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으로 좀 시장 상승을 좀 견인하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초반에도 음식료라든가 철강, 증권, 건설 등 이 전통 시클리컬 업종 등에서 좀 약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초반 반등 대비 또 오후 들어서 차익 매물 등의 좀 출회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인 모습은 아직 좀 아쉬운 상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러 요인 등이 있겠지만 대주주 양도세 과세 문제라든가 또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등에 따른 이런 봉쇄 조치는 이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좀 시장 상승을 좀 제한시키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이런 시장 속에서는 이슈에 따라 종목들의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내에서는 단연 강세로 볼 만한 종목들 내에선 로봇 관련주도 있겠지만 오늘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차라리 조금 반도체 쪽과 이제 의료기기 관련 업종의 강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반도체 업종,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업종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가 일부 특징적인 이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IBM의 서버용 칩 등 이 고객사들로부터 좀 수주를 받았다라는 보도 등도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공급망 이슈로 좀 수급난을 겪었던 이 MCU 관련 기업들이 이 대만의 TSMC 외에 좀 거래처 다변화를 좀 꾀하는 모습 속에서 삼성전자가 좀 이 기회를 좀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모습이 좀 최근 들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 등이 좀 더해지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등과 관련된 일부 기업들에 대한 좀 매기가 몰리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같은 영향 등의 오늘 어버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QSI 등의 주가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의료기기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른 의료기기 관련 업종의 강세도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수치가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1월 의료기기 월간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과 더불어서 이 12월에도 이러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이는 치아 관련뿐 아니라 에스테틱 부분 등의 이런 수출 호조세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이들 의료기기 업종 내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요인 등의 덴티움, 오스템 임플란트, 클래시스 등의 이런 주가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시장 간략히 정리를 해보자면 FOMC 후 안도감에 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을 제약시키는 요인이 잔존해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급등락의 요인보다는 이 내년을 준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바심을 내시기보다는 내년도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이번 달은 호흡을 좀 더 가다듬으시면서 좀 시장을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지만 어려운 조정 시 매수, 또 반등 시 매도 등으로 당분간은 대응하면서 시장 흐름이 좀 변화될 때까지는 시장을 좀 당분간 좀 관망하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에서 반도체와 의료기기 쪽 살펴보자라는 백인곤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었고요. 오늘장 긴급 진단을 통해서 FOMC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증시도 FOMC 회의 이후에 오전장에 3천선을 회복하면서 지금은 등락을 좀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시장상 전일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좀 혼조마감을 했었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안도하면서 상품 마감을 했는데 사실 오늘 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 좀 임하셨겠지만 사실 시장의 움직임은 또 어제 유럽 증시가 혼조 마감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셨다면 힌트를 좀 얻으셨을 텐데 일단 국내 증시도 뭐 같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중앙은행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시아 증시는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만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다소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고 국내 증시 다소 이제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일단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포지션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대응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뭐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다. 뭐 예측보다는 대응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좀 강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경계감 가지실 필요가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추후에 이제 경기 사이클 둔화에 대해서 시장이 좀 어떻게 풀어갈지가 이제부터 좀 중요한 숙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변수도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시장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장이긴 하지만 사실 기대에는 못 미치는 듯한 시장의 분위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상에 주목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강세 보이는 업종으로 뭐 많이들 로봇주들 꼽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주도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가 로봇팀을 또 신설한다 사업 본격화 소식을 알리면서 강세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투자자들도 고민이 되실 거고요.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고민되실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지금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로봇 관련주 이제 시장의 강세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관점에서는 좋으나 단기 수익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로봇 관련주 대부분이 이제 재무제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고 인지를 하시고 재무제표를 좀 확인하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재무제표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거나 영업이익 자체가 어느 정도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해서 지금 갈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있고 삼성전자가 아무 데나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갈리고 있는데 일단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런 기업들 자체, 그 로봇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이제 초기 진입 상태입니다. 근데 4차 산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좀 강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초기 상태이고 추후에 멀리 좀 진입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는 회복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대기업들이 뭔가 돈을 지원해주거나 뭐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정되는 그런 업체들을 좀 옥석가리기를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너무 경계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상승 시에 이제 매물대 부딪히는 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존에 좀 많이 쉬어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이번에 못하신 분들, 놓치신 분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면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좀 비중 관리하시고 눌린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추세 안정을 확인 후에 진입하자. 사실 이게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우려감이 나오는 부분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나 뭐 비트코인이나 메타버스도 초기에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런 것들을 왜 투자하냐,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다. 아직은 뭐 그런 그런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신사업과 관련돼서 시장의 투자 관점에서 좀 인정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메타버스나 비트코인 하면은 거의 뭐 투자 관점으로 사람들이 다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좀 초기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시고, 다만 기간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수요가 될 수 있으니까 다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리트는 굉장히 있으나 지금은 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뭐 로봇 관련 섹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과 좋은 수익으로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로봇이라는 단어만 바뀌었지 사실 메타버스랑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테마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필요하고 무턱대고 대응을 하시기보다 재무제표 확인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점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지금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재택근무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따라서 또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조금 전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원고 준비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섹터를 말씀드리려다가 일단 추가적으로 두 개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승이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물류 관련주나 교육 관련주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등교와 관련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 관련 해가지고 이제 등교를 좀 전면 금지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과 관련돼서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류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제지나 박스 포장이나 배달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류 관련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조금 끌어가시는 전략, 롱 포지션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마켓 관리 성장 내년에 좀 예정이 되어 있죠. 내년 초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NFT, 반도체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최근 상승의 눌림을 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시장에서 뭐 반응이 그렇게 강하진 않으나 조금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고, 포지션을 너무 길게 잡고 작년처럼 접근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암이라든지 뭐 줄기세포, 아토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내년 초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호재가 굉장히 있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변수에 따라서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 말씀드렸듯이 원초적으로 우리가 봤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한두 종목씩 이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암 임상 시험이든 뭐 아토피와 관련돼서 이제 반응이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종목씩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제약바이오에서도 옥석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다. 단순하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 안정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오늘장 긴급 진단을 해봤습니다. 투자 전략들 각 업종별로 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아마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못다한 이야기 샵 0082번으로 최충성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최충성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급 진단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면서 시장에서 또 살펴봐야 될 조금 더 구석구석 면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계속해서 FOMC 회의 결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의 결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또 미증시 흐름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미국 증시는 그 FOMC 회의 전만 하더라도 눈치 보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었죠. 지수가 소폭 빠지면서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되다가 FOMC 회의 결과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급 수직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단 테이퍼링의 속도를 2배로 올리죠. 11월, 12월 150억 달러씩 돈을 줄여가던 모습에서 내년 1월부터는 300억 달러까지 돈을 줄이는 것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연준의 기조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시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테이퍼링 끝난 직후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금리 인상을 최소한 내년에 3차례 정도 하겠다라는 게 연준의 기조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가 됩니다. 아직 1% 미만의 금리 수준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이제 1%대 금리를 향해서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는 다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서 충격이라고 한다라면 뭐 미국과 우리나라가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경기 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아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신흥국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조심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수와 종목들이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당분간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총 3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고요. 여기에 미국과 또 신흥국들의 입장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한국은행도 긴급 점검 회의를 가지면서 각국의 통화 정책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지만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게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겠다라고 뉴스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서부터 대답을 드리면 미국이 굉장히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탄력을 잃어가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한데 왜 국내 증시는 못 강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면 3차례 금리 인상하게 된다라면 우리도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3월 이전에 한 차례 금리 인상이 예견돼 있거든요. 지금 1% 금리에서 1.25%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머무르게 된다라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격차는 0.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선진국인 미국과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당연히 금리가 높는다 하더라도 0.5%포인트밖에 금리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라면 신흥국에서 선진국, 미국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이 3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도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지금 뭐 국내에 뭐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영끌이를 통한 주식 투자도 있는데 이런 것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미국이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의 강한 그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토로했다 하더라도 신흥국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 본다라면 이건 분명 악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승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증시의 어떤 변동성의 확대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한미 통화 수합이 이제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현재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외환 보유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수출 동향이 보면 굉장히 역대 최고치를 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외화가 쌓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미 통화 수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외환의 어떤 고갈 문제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증시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금리 인상 여파로는 신흥국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또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증시에 큰 부담이 없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여파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제약바이오 업종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일부 종목을 또 매수하고 싶다면 어떤 섹터를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까요? 제약바이오가 최근에 며칠 좀 시세 흐름을 좀 탔죠. 시장의 중심이 있었고 개별 종목들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눈에 들어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한 상승이죠. 역시 바이오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본질적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이오주 투자는 안전성을 바라보신다라면 대장주, 그다음에 아무래도 변동성을 이용하신다라면 개별 종목의 재료 보유 종목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는 것은 오스테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의료 기기 업체들도 상당 부분 동반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쪽 섹터들이 높은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중심으로 서 있다라는 것.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면 임상이라든지 코로나 백신 치료제만 생각하시는데 의료 기기 업체들도 상당히 요즘에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글로벌 실적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재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 기기 업체들을 동반해서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 대장주 그리고 의료기기 섹터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한꺼풀 우려감을 벗어 던지고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장은 또 어떻게 될지 다소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현재 시장의 중심은 저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라든지 2차전지 소재단이 오르긴 합니다만 그 오름폭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 정도로밖에 이해를 하고요. 나머지 경기 지수 관련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지속적으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우려할 정도로 지수가 빠질 만한 요소는 없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지금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성장주들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은 결국 성장주들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오늘 단순히 주식이 올라간다고 해서 환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3천선과 1000선이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전에는 3천선과 1000선을 넘기 힘든 벽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를 굳건하게 바닥으로 잡고 시장은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잘하면 내년 초반에 지수가 또 강하게 슈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점점 해소되는 단계. 하지만 내년도 경제가 좀 꺾인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는 점,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기대도 되기는 하지만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되는 내년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의 경제 큰 틀을 이제 확정하는 날이 열렸는데요. 중국의 경제 정책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내년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책 방향을 안정 속의 성장으로 정했는데요. 이 때문에 내년 전인대 때 성장률 목표도 5%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이 현재 5% 조금 밑돌고 있는데요. 만약 5% 이하로 내려간다면은 경제에 엄청난 역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단어가 이번 경제 공작회의 회의록에 무려 25차례나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 성장률 목표를 사수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국정 기조죠. 공동부유 정책도 큰 폭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확대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 완화, 감세, 인프라 투자, 또 부동산 규제도 좀 풀어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기존에 있었던 정책 방향을 180도 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수요 위축뿐만 아니라 공급 충격, 그리고 실업률이 20대에서부터 25세 그 사이에서는 무려 20%가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정책 방향을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180도 돌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6% 아래로 내려간 게 작년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난 이후에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주요 경제 예측 기관들의 성장률 평균을 보면은 8.8% 정도 상당히 높지만 내년에는 평균 5.2% 전후로 급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일 날 발표된 경제청서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3%로 뚝 떨어뜨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IMF는 5.6%,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은 5.5%, 그리고 월드뱅크는 5.4%, OECD 5%로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시주석의 공동 부유로 인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베이징과 30분 거리에 있는 탄진에서 첫 오미크론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소비 침체가 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헝다발 부동산 경기 불황도 찾아오고요. 또 수출 부진도 겹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다들 공통적으로 내다봤는데 내년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위험을 두 개만 꼽으라면 부동산 버블 붕괴,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꼽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2035년까지 GDP를 지금 2배로 늘려서 미국 경제를 추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5% 성장도 지금 약간은 불안한 모습이고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패했다라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패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2030년까지 영평균 6% 성장을 전제로 해서 미국의 GDP를 역전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부터 2035년까지 2에서 3%밖에 성장을 못할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2% 이상의 성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중 간의 GDP 규모 역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중 충돌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 들어갔는데요. 이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의 엑소드 현상이 벌어지면서 중국의 성장률은 앞으로 급속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중중국 합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공동 부유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철퇴를 맞고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는 살부 재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유층으로부터 부를 토해내기 위해서 빈민층을 구조하겠다는 이런 자선 활동에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되고요. 시장 경제 시스템이 퇴보하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중국은 혁신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경쟁력도 추락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패권 도전은 이번에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도 아마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 정책도 조금 바꿀 모습이고요. 금융 완화 정책으로 지준율을 또 낮출 거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앞뒤 안 보고 돈을 풀어야만 하는 아주 긴급한 상황에 몰렸는데요. 이 때문에 빠르면 상반기 중에 지준율을 현재 8.4에서 7.9%로 추가적으로 더 인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18%에 달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역기조 현상으로 인해서 내년 1분기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절강성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감염 확대로 인해서 상장기업 10곳 이상에서 공장 가동이 지금 중단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도입됩니다. 주택 판매가 급격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가구나 가전,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자재 회사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처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택 대출을 제한하는 총량 규제도 풀 수밖에 없고요. 모든 예금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대출 프라임 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은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 쇼크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설탕물이라든지 이온 음료만 주입한다고 해서 살아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 경제 침체 국면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런 중국 경제 침체 국면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대규모 디폴트를 갖다가 경제학자들이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 회색 코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고들을 내놓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전혀 동요를 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음 부도 정도밖에 충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은행 거래도 정지되지 않고요. 또 정상적인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홍콩 거래소에서도 매매가 현재 자유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부격적이지만 신용 등급을 계속 부여를 하고 있고요. 또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주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폭락을 했지만 가격 매듭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가들이 계속 대량 거래를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도 대마 불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홍다같이 큰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주고요. 또한 전격적으로 지준율을 낮춰주면서 시장의 동요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나서서 주택 청약자에 대해서 아파트 완공과 인도를 보장해주고 있고요. 또 거래처에 대해서는 결제 대금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채무 협상이 결렬이 되더라도 법정 관리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한 기업을 인수하려면 해외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헝다의 채무 위기는 대체가 가능하고요. 리먼급 레벨 사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시장도 바닥에서 강하게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또 내놓고 있고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중국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어떤 또 테마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국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12월 들어와서 그 상하이 증시만 하더라도 8조 원 넘게 순매수세가 하루도 끊이지 않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상하이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5.5%나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4%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의외로 중국 증시가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 또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안정 성장을 위한 정책 총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중에 풀린 자금들이 주시장으로 속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꼽으라면 이 부분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탄소화가 한층 가속화된다는 건데요.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더 확대해 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 생산 비중을 계속 높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력난으로 인해서 철강이나 비철금속, 금속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암모니아에서 수소로 축출하는 수소 연료 전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갖추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둘째로는 5G 보급, 그리고 인공지능 이용 확대, 그리고 빅데이터 시장이 매년 25%씩 늘어나기 때문에 고스란히 반도체가 그거와 관련된 특수를 잇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율주행, 드론 활용을 뿐만 아니라 사물의 모든 사물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내년에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탈탄소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또 좀 해소가 되고 있나라는 분위기도 실리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26년 만에 최고치였죠. 13.5%였는데 11월에 12% 정도로 12.9% 정도로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약간 꺾인 걸까요? 네, 꺾였다기 보기보다는 중국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업들에게 가격이나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못 올린 겁니다. 중국 정부는 투기 세력의 매점 매석을 통한 시장 가격 조작까지도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1월 상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0월에 비해서 0.6%포인트 떨어졌는데 이게 대부분 가격 통제가 가능한 소비자 가격을 중심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생산자 물가 지수의 가장 중요한 생산자 가격은 17%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채굴 공업 가격은 무려 60%, 석유화학 제품들과 같은 원재료 공업은 25%나 상승을 하면서 이게 고스란히 시차를 두면서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앞으로 최종 소비자에 가까운 생활 소비재라든지 가공 공업품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 압력이 더 세지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아무래도 많은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그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그리고 내년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언택트 강연은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 모레로 다가왔죠. 민경철 위원님, 김성현 전문위원님이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두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 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강연회까지 꼭 참석하셔서 내년 전략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맞춰서 이 채널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고 혹시라도 어떤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